이번에는 동사 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룩을 대하면 리말 두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바라보는 보다이고 또 하나는 비춰지는 보이다인데요. 영어 모국어 화자들도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적용하고 발화하는 것이면 학습자인 우리는 그대로를 모방하면 되겠지만 룩의 동작 형태를 두 가지로 인지하는 것은 우리말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룩이 사용된 표현들을 살펴보며 이해해 보겠습니다. 동사 룩이 드러내는 동작 형태는 우리의 어떤 동작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사전에 제시되는 룩 동사의 우리말 의미를 든다면 보다, 보이다, 혹은 명사인 모습 정도가 있지만 이것들은 룩 동사로 드러난 동태를 해석의 편의상 우리말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구조상 그 같은 의미로 인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본다라는 능동적 동작과 보인다라는 피동적 동작으로 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 영어 모국어 화자들 또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룩 동사에 본다라는 능동적 동작만으로 두 표현에 적용하면 예문일의 경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예문이는 동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룩에 보인다라는 피동적 동작으로만 적용하면 예문일은 말이 성립되지 않고 예문이는 어느 정도의 해석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동사 룩을 선택하고 발화하는 영어 네이티브 화자들이 이렇게 두 의미로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제2 언어로 모방해야 하는 습득자는 따라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현상은 우리 언어와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으므로 우리말 보다와 보이다 같은 능동의 동작 형태와 피동의 동작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룩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한 단어 한 개념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동사 룩을 우리말 본다라는 능동적 동작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 표현에서의 동사 룩이 우리말 본다에 해당하면 예 시나 와치처럼 보는 대상을 직접 목적어로 선택하지 않고 전치사 at을 개입시킨 것일까요? 예문 3 표현에서 전치사 at을 빼고 보는 대상을 직접 목적어로 취하면 비문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예문 4 표현에서는 목적어가 직접 대상으로 동반되었는데도 정문을 이루지만 우리말 본다에 해당하는 능동의 행위 같은 의미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예문 4 표현은 능동의 동작 본다가 아니라 피동적 동작인 보인다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예문 3과 4의 우리말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본다와 보인다라는 의미가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두 가지 의미 모두 룩 동사의 기본 개념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2는 동사 룩을 보인다라는 우리말 의미로 인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룩이 표층적으로 분명한 대상 목적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보인다라는 의미를 적용할 경우 룩은 주어 히가 하는 동작이 아니라 화자가 내리는 판단 동작쯤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의 룩은 분명히 주어의 동작 행위를 말하는 동작 동사입니다. 조동사 do가 있고 부정어 not도 바로 앞에 위치한 것이 그 통사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2에서의 룩이 주어의 동작으로 인지될 수 있는 우리말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주어 he의 비춰진 모습을 보고 화자가 그 동작의 어떠함을 보임으로 말했을 것이므로 주어의 동작을 보여준다로 수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 보여준다를 적용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문 3과 같은 유형의 구문 구조를 문법에서는 이른바 이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사 룩이 주어의 동태가 아니라 be, become, seem처럼 주어의 상태를 표현해준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3에서 보더라도 우리말 해석 의미에 따르면 룩은 유의 동작이 아니라 주어의 상태를 본 화자의 판단입니다. 본문 3과 같은 형식에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적용하려면 룩을 타동사화 해야만 하는데 모든 동사가 심층에서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보면 표층적으로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심층적으로는 의도한 대상에게 동작이 가해지는 사역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룩이 타동사라면 반드시 대상에게 동작을 끼쳐야 하지만 룩의 대상, 즉 목적어가 표층에 없으므로
심층에서의 1차적 자기대상 사역을 받아들여 주어에 대한 제기대명사를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런 구문 구조의 분석 틀에 따르면 본문 3에서의 보어인 페일은 부가절의 요소이며 앞에서 피동적으로 처해진 상태를 구체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심층 현상을 전제로 표층을 이해하면 심층적으로는 주어가 그 자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표층적으로는 주어가 처해져 있는 상태를 페일하다는 것으로만 구체화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동사 룩은 대상이 처한 모습을 말하는 어휘임이 드러납니다. 본문 4에서는 룩이 어떤 동작으로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룩 뒤에 심층 목적어를 복원해보면 주어에 대한 제기대명사 themselves이고 그 themselves가 보여주는 모습이 다운 상태라고 화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펼치밀의 분석에서 보면 다운은 주어 자신의 피동적 처함의 상태를 구체화하는 부가서술 요소가 되는데 이때의 다운을 문법은 부사로 구분하지만 여기서의 다운은 앞의 수동화 현상에 따른 처해진 어떤 상태를 구체화하는 부가서술어로 작용했고 물가는 내려져 있는 상태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심층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유형의 구문 형태에 쓰인 전치사나 부사를 상태사로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예문사의 표현에서도 보면 전치사 업이 동사 뒤에 단독으로 쓰여 앞의 심층적 수동 상태를 구체화하고 있어서 나의 전망은 오름세에 있다는 상태를 표현해 다운에 상응한 상태사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룩의 작용 개념을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생각해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로는 룩이 주어가 해보인 동작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화자가 하는 판단쯤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문 1의 표현에서 보면 룩 동사 뒤에서 전치사 s로 보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새 컴퓨터를 보여달라는 표현에 룩이 쓰였는데 이 표현에서 룩은 명사이므로 모습 보여줌쯤이 될 것이고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모습 보여줌은 화자 미가 하는 것이므로 룩을 동사로 보고 심층적 목적어를 복원하면 미의 제기대명사 myself일 수밖에 없고 s는 상대전치사이므로 이것을 적용해 풀어보면 너의 새 컴퓨터에게 나 자신의 모습 보여줌을 가지게 하라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될 경우이면 컴퓨터로 하여금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자는 이상한 의미까지 확대해야만 하기 때문에 동사 룩에 대한 우리말 보여준다는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 룩은 주어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동작이어야 하므로 모습을 보여준다보다는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로 바꾸면 더 능동적인 사역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 5를 이와 같은 능동적 의미로 해석해보면 그 집은 호숫가에 밀착된 상태로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룩은 주어가 어떤 상태로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본문 6 표현의 우리말 해석에서 회복된 것 같다라는 의미로 애역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룩의 목적어로 시의 제기대명사 herself가 표층에 나와 있습니다. 펼치밀 분석구조에서 나열된 제기대명사 herself는 심층 사역의 대상이자 표층적으로 드러낸 목적 대상입니다. 따라서 herself는 심층에서의 1차적 자기사역 대상이라서 임의적으로 표면화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표층적으로 대상화하려면 herself를 의도 대상으로 표면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심층적 발화 메커니즘만이 본문 6 같은 의역의 근거를 해명해준다고 보여지는데 회복된 것 같다라는 의역은 1차적 자기사역 대상인 herself가 아니라 표층적 목적어로의 대상인 herself, 즉 건강한 원래의 자기 모습을 보여질 표적으로 선택해서 말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룩을 말하는 시점에서 대상인 herself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사역을 하는 꼴이 되므로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우리말 의미로 개념화해두고
다음 본문칠에서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like가 전치사로 쓰이면 선호 비유의 역할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뭔가를 비유할 때 우선적인 비유 대상을 지정하는 역할어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시대명사 it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유추적인 상황 지정을 하는 것이므로 펼침 1에서는 해석에 따르면 바깥 날씨를 상황으로 다루어 그것을 지정하고서 비 내림 상태를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비유하고 있고, 펼침 2의 표현에서도 yourself의 피동적 처해짐을 유추해서 하나의 상황으로 지정하고서 그것을 형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문 3 표현을 직역하면 크게 보이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되는데, 예문 3 표현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형식의 형용사 보어 구문이고, 이런 이형식 형용사 보어 구문으로의 표현 의도는 주어의 형용상태 강조에 있다고 여겨지므로 like to를 빼고 look만을 동사화하면 펼침 3 같은 분석이 가능해져 예문 3 표현에 대한 의역의 근거로 펼침 3의 심층 구조와 같은 발화 메커니즘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look 동사는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사역적 역할 개념으로 작용하며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상의 분석에서 확인된 look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적 특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동사 look은 주어 자신만을 대상으로 다룹니다. 둘째, 동사 look은 주어 자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사역을 합니다. 셋째, look의 모습 드러나게 함 사역은 보게 되는 결과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look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동사 look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